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청와대의 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오늘 0시를 기해 용산이 아닌 청와대의 봉황기가 개항됐고요.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다시 청와대로 바뀌었습니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입니다.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걸리는데요. 청와대의 봉황기가 다시 올랐다는 건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는 의미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런 청와대 복귀는 국민 주권을 회복하고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결단이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점에서는 일단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일각에선 청와대가 구중궁궐, 제왕적 대통령제, 불통 정치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집무실이 어디든 장소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어떤 태도로 국정을 운영하느냐겠죠. 생중계 업무 보고처럼 대통령이 소통의 의지를 계속 보여준다면 물리적인 거리감이나 공간감은 줄일 수 있을 텐데요. 모쪼록 국민과 더 소통하는 안정된 국정 운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12월 29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생활 속의 법 시간에는 일명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나 앱 디자인의 눈속임 문제와 규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이 진행 중인 항공사들이 제출한 이것의 통합 방안에 대해서 퇴짜를 놨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 이 방안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고 미흡하다고 본 겁니다. 이것은 장거리 비행기를 타거나 좌석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적립금이 쌓이고요. 이걸 모아서 항공권을 바꾸거나 좌석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관심이 정말 많은데요. 비행기를 이용하면서 적립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핵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기술과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과민 반응, 특히 아토피와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이 면역 과민 반응을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프로폴리스, 이건 어떤 물질인지 짚어주시죠. 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식물의 생장점에서 채취한 천연수지 성분입니다. 항산화, 항균, 항균 같은 생리 활성이 뛰어나서 예전부터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많이 쓰여왔고요. 현재는 항산화와 구강 항균 작용이 공식적인 기능성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면역 과민 반응 완화, 그러니까 아토피 같은 부분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근거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폴리스가 원래 항염 작용이 있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농촌진흥청은 면역 조절 기능을 더 깊이 연구해 보자고 해서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프로폴리스에 들어있는 12개의 주요 성분이 아토피성 피부염과 관련된 203개의 생물학적 과정에 관여한다는 것과 면역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대표 유전자들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문헌만 본 것이 아니라 직접 실험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연세대학교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춰 5가지 세포 실험, 면역 과민 반응, 면역 증진, 관절, 잇목, 장 건강을 비교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프로폴리스가 면역 감염 반응 조절에서 가장 뛰어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도 상당히 뚜렷한 효과가 있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을 유도한 쥐에게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4주 동안 투여했는데요. 증상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긁는 횟수는 28회에서 15회로 줄었고요. 피부 수분 손실과 귀 두께도 50%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도 진행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분당 차병원과 함께 아동과 성인 66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인체 적용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군에게는 허니폴리스라 해서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꿀과 섞어 만든 제품을 제공했고요. 대조군에는 벌꿀 이약을 제공했는데요. 12주 뒤 결과를 보면 면역 감염 반응을 일으키는 인터누킨, mRNA 발현이 50% 감소했고요. 염증 지표인 혈중 ECP도 12% 감소했습니다. 또 임상 데이터를 AI 네트워크 분석으로 다시 검증했는데요. 프로폴리스가 면역 감염 반응의 핵심 시도들과 유의하게 연결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과도한 면역 반응은 낮추고 정상적인 면역 기능은 지켜주는 그런 조절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쥐의 비장세포에서도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분비가 줄었고요. 반대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세포에서는 정상적인 면역 활성에 중요한 인터페론 감마, 인터누킨2 같은 신호가 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면역을 과도하게 쓴 건 억제하고 정상적인 면역력은 오히려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프로폴리스의 기능성도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현재 프로폴리스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서 항산화와 구강 항균 자격으로만 인정돼 있는데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면역 감염 완화 기능성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성이 확대되면 양봉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요. 국민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네, 프로폴리스의 새로운 기능성이 기대가 되는 소식이었고요. 다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식용곤충 꽃뱀이요. 그게 있다고 하는데 정식 명칭으로는 흰 점박이 꽃무지 애벌레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근감소를 억제하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배경에서 연구를 한 건가요? 네,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근감소증이 중요한 건강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미국은 2016년, 우리나라도 2022년도에 근감소증을 공식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농촌진청은 근감소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찾는 데 치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식용곤충인 꽃뱅이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네, 꽃뱅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효과를 확인한 건가요? 네, 꽃뱅이를 70% 에탄올로 추출한 뒤 극성이 서로 다른 용매를 이용해서 여러 불행물을 만드는데요. 이 불행물들을 근육세포주, 그러니까 실험용 근육세포에 적용해서 근육 분화와 관련된 생리 활성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부탄올 분해물에서 근육세포 분화가 뚜렷하게 촉진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주목할 만한 성분이라든지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까요? 네, 부탄올 분해물의 지표 물질로는 L-트립토판, 즉 아미노산의 한 종류가 확인됐는데요. 이 성분이 근육세포 분해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근육 형성과 관련된 주요 지표인 근세포 분화 유도 인자, 근관 형성 단계, 그리고 성숙한 근섬유 발달 지표의 발현도 뚜렷하게 증가했는데요. 이를 통해 꽃뱅이 추출물이 근감소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향후 꽃뱅이 추출물을 활용한 임상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요. 면역 증진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혀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핵심 농작업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철 그 시설 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겨울철 시설 감자는 10월에서 12월에 심어서 3에서 5월에 출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출하하는 감자에 비해 아주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전북 김제와 부안, 경남 밀양 등을 중심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겨울철에 재배하기 때문에 저온과 폭설, 이런 봄철 환기 불량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것에 대비해 각별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중 하우스에서 수막 재배하거나 시설 입구에 비닐 커튼을 달아 급격히 떨어지는 밤 온도에 대비해야 하고요. 특히 한파가 예보되면 물대기를 통해서 시설 내 상대 습도를 높여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설로 하우스 사이 공간에 많은 눈이 쌓이게 되면 붕괴할 수 있는데요. 눈이 쌓이지 않도록 미리 쓸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겨울 시설 감자 관리 잘해서 맛있는 봄 감자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다양한 사건들과 법률 쟁점, 우리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살펴보는 생활 속의 법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한별 안병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요즘에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납치 광고와 다크 패턴이 공해 수준이다. 최대한의 제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이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납치 광고, 보고 싶지도 않은 광고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연결이 또 되고요. 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닫기 버튼도 잘 안 보이게 만들어 놓은 그걸 말하는 거죠? 네, 이른바 납치 광고라는 의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정확합니다. 납치 광고로 지칭되는 요 행위는 일단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 마치 납치된 듯이 일정한 페이지로 강제로 맞아요. 이동이 되죠. 네. 근데 나오고 싶은데 바로 어떻게 나가야 되지? 이렇게 좀 당황하게 하면서 머물러 있게 하는 거죠. 보통 이제 배경색과 거의 동일한 색으로 나가는 버튼을 감춰둔다거나 아주 작게 만드는 경우가 흔하고요. 의도적으로 이제 이런 설정을 통해서 광고 노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실상 이렇게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맞아요. 말 그대로 정말 강제하는 행위잖아요. 맞습니다. 이 법에서는 사실 이렇게 기만적이라고 해서 속이는 이 수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비자한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조금 금지하고자 하거든요. 이런 법 영역이 이제 소비자법인데 몰래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거나요. 이런 내용들 다 이제 금지되는 행위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항상 저도 자주 납치가 됐거든요. 광고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나눌 것 같습니다. 회원 탈퇴를 또 어렵게 해놓은 문제도 있어요. 다크 패턴. 이것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요. 다크 패턴이 뭔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다크 패턴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안 좋은 어떤 패턴, 형식을 의미하는데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설계된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웹 디자인의 어떤 화면 이런 요소들을 전부 이제 합쳐서 말하죠.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실수하도록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어 둔다거나 아니면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요. 원하지 않던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교묘한 속임수 설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일단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일단 회원 가입은 굉장히 쉬워요. 금방 이루어지는데 이 탈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가격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방해하는 요소들을 많이 숨겨놓습니다. 가격 비교 방해하는 거요? 그건 어떻게 방해하는 거죠? 명확하게 이제 비교를 할 수 없도록 약간 허위 정보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이트로 가서 이제 확인하는 부분을 조금 원활하지 않게 조금 잡아둔다거나 이런 내용들이고요. 아, 그런 게 있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이제 좀 유도하는 식으로 기본 설정을 좀 바꿔놓는다든지요. 아니면 예전에도 사실 뭐 홈쇼핑 시절에도 물건이 많은데 마치 이제 금방 동이 날 것처럼 막 전략이죠, 그냥 그렇죠. 그거. 막 사이렌을 울린다든지 네네네. 그러면서 뭐 못 살 것처럼 이렇게 긴급성을 조장하는 부분도 종종 있습니다. 아.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다크 패턴이라고 그것도 볼수 다크 있습니다. 패턴이네요. 이게 어쩌면 어떻게 보면은 좀 사기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은요 그 수준을 아슬아슬하게 이제 넘나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게 숨겨놓는 치밀한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이것을 법적으로는 뭐 회색지대다. 라고 애매한 영역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하죠. 속임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문제가 돼서 걸렸을 때 이거 다 우리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는 요소들도 집어넣거든요. 네. 그러니까 속임수가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는 요소도 미리 함께 포함을 시켜두고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설계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여기에 현혹되거나 당할 위험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다크 패턴 또 납치 광고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납치 광고도 다크 패턴에서 비롯된 실전 사례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거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조작을 하는 건가요? 네, 일단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으로 구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일단 팝업 창 레이어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닫기 버튼을 의도적으로 아주 작게 만든다거나요. 보이지도 보이지 않도록. 않아요. 그렇죠. 흐리게 만들어서 배경색 무슨 카멜레온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클릭 재킹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투명한 레이어를 또 겹쳐서 사용자가 다른 것을 클릭하도록 이렇게 생각하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리디렉션이라는 방법도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 의도와 무관하게 이제 다른 페이지로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리는 그런 취지입니다. 타이머 조작이라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광고를 일정 시간 동안 강제로 이제 노출을 시키고요. 그 전에는 절대로 닫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건데 보통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 이제 무료로 볼 때 광고를 보는 대가로 이제 시청을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대가를 지급하는 이 광고의 어떤 시청 방법이 아니라 이 다크 패턴은 뭐냐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방법으로 아예 그냥 광고를 강제적으로 보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죠. 네. 근데 사실 쿠팡뿐만이 아니라 많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사실상 탈퇴를 힘들게 만들어 놓은 곳도 많고요. 이런 납치 광고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공해 수준이거든요, 변호사님. 네네. 이건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물론입니다. 이제 그 전자상거래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소비자법이거든요. 최근이죠. 2024년 2월에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다라는 항목으로 법 조문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법 그 하위 규정, 법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돈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이런 악성 다크 패턴을 특별히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자상거래법에서 문제 삼는 대표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회원 탈퇴를 감춘 것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의 대표적인 거는 재고가 충분할 거거든요. 근데 네. 뭐 마지막 2개 남음, 1개 남음 이런 식으로 긴급성을 조장한다든지요. 그럼 사야 할 것 같은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러면 못 사나? 사실 못 살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숨겨진 비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이런 것들 뭐 검색해서 싼 가격을 클릭해서 최종 결제 단계로 딱 들어가면
늘어나 있어요. 추가 비용이 막 붙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하는 추가 비용 고지가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기본 옵션 값을 미리 설정을 해 놓는데 이 설정 값이 사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설정을 해 두는 거죠. 네. 기본 선택 조작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가입 유도한 다음에 탈퇴를 방해하는, 그러니까 회원 가입 쉽게 하고 못 나가게 만들어 두는 거죠. 그리고 비교와 관련된 다른 상품과 가격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렵게 만든다든지, 또는 확인하는 방해 방법인데 구매 확인하는 버튼은 아주 눈에 띄게 쉽게 만들어 놓고 이제 취소, 구매를 취소한다든지 정정하는 네네. 뭐 장바구니 비우기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작게 표시해서 뭔가 이 안에서 빠져나오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가 됐던 케이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정기 구독 서비스 가입 시에 무료 체험을 굉장히 강조해 두면서 네. 자동으로 이제 결제로 전환되는 사실을 조금 작은 글씨로 표시한 사례가 맞아요, 있었고요. 맞아요. 내용은 사실 알렸다 이렇게 변명할 거리를 만들어 두지만 사실상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소비자를 속이는 거죠. 그리고 쿠키 동의화면 같은 거 좀 많이 보시잖아요. 네. 이걸 모두 동의 버튼 관련된 거는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고요. 필수적인 것만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은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다음에 광고성 이메일 수신 거부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뭔가 조금 작은 글씨로 표시를 한다거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카멜레온처럼 숨어 있는 겁니다. 비슷한 색깔, 아주 흐릿한 색깔로 그쵸. 이 필요한 버튼을 조금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모두 동의 버튼 있잖아요. 네. 그 선택 동의를 저는 꼭 해제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잘하십니다. 네, 되게 불편하게 광고가 뜨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굳이 그렇게 소비자한테 불편한 상황을 미리 디폴트 값으로, 기본 값으로 그걸 설정해 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내용들은 조금 저희들이 정정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방금 해주신 것들이 다 소비자들이라면 평소에 느끼는 불편과 불만 사항일 것 같은데요. 올해 달라진 그런 다크 패턴 관련해 금지된 조항들, 또 규제 내용 그런 것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 규제가 대폭 강화됐고요. 소비자 보호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구체적인 법 시행령을 통해서 다크 패턴 유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입증 책임도 전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거 나쁜 다크 패턴이에요로 입니다. 이것을 뭐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스스로 문제가 되는 행위가 법 위반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세부적인 금지 내용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디자인 사용 금지요. 네. 그다음에 회원가입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불균형 금지가 있고, 허위, 과장된 긴급성, 희소성 이런 정보 제공 금지하는 내용,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불리한 내용의 어떤 선택을 기본값으로 하는 설정, 이런 것도 금지가 되고요.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이 자체만으로도 악성 다크 패턴으로 이제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변호사님, 위반했을 때 제재하는 근거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일단 전자상거래법의 소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적 제재가 가능하고요. 위반 행위 중지와 같은 시정명령, 그리고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과태료와 같은 법적 제재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와 별도로 소비자도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이 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이런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쿠팡만 보더라도요, 그런 규제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처벌 수위가 혹시 약한 건가요? 이제 과거 뭐 홈쇼핑 사례라든지 이런 데서는 청약철에 방해한다든지 할 때 공정위가 시정명령, 과징금 이런 거 부과한 사례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유명 그 회사인데 음원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도 자동 결제 상품의 어떤 인상과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동의 없이 진행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한 사례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문제점은 형사처벌 조항이 좀 미비한 상태고요. 물론 형사처벌을 굉장히 강화하고 많이 이렇게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물론 아닙니다만 피해가 아주 크고요.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조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가능한 한도에서 법 규정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지금 현재는 조금 약한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쿠팡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일단 납치 광고라든지 다크 패턴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 뭐 이런 취지로 시정 명령 내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 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 정지를 하게 되면 쿠팡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이제 입점해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피해를 그렇죠. 받을 수 이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영업 활동을 못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영업 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과징금 부분으로 이제 어떤 징벌적 의미에서 이제 돈을 부과하는 거죠. 제재를. 다만 이제 과징금 부분이 조금 현재 수준이 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법 위반을 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공개하도록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죠. 그렇군요. 해외에서도 이런 문제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규제나 처벌에 있어서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EU를 보면요.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 그래서 이제 DSA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데 네. 이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반칙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다크 패턴도 마찬가지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맞춤형 잘못된 광고도 규제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 정보를 활용한 타겟팅 광고 이런 것들도 조금 지나친 경우에 금지를 하고요. 어떤 추천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법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제재 수위가 굉장히 강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6%인데 이게 전 세계 매출액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어마어마한 수준이고요. 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드리면 미국은 아무래도 주별로 이제 법 체계가 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이긴 하지만요. 네. 그중에서 캘리포니아 주법이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이라고 해서 CCPA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다크 패턴과 관련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 계약 자체를 그냥 무효로 돌리는 그런 강력한 조항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FTC 연방거래위원회가 규제를 하는데 네. 이런 다크 패턴은 불공정하고 뭐 기만적이고 아주 속이는 거죠. 이런 잘못된 거래 행위다라는 차원에서 규제를 합니다. 우리가 입법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할 때는 다른 주요 나라의 어떤 상태를 좀 살펴보거든요. 네. 이걸 비교하는 비교법적인 차원의 고찰이다라고 하는데 해외의 이런 규제 동향을 잘 살펴서 우리도 소비자를 좀 더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고 잘못된 형태로 사업을 하는 이 사업 형태를 뭔가 조금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런 문제가 소비자들의 불편을 넘어서 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 주의할 점 있을까요? 일단 제가 단계별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회원 가입 전에요. 일단 네. 탈퇴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안내돼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는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자동 결제 전환 조건이라든지 결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약관은 자세히 읽기가 좀 어렵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약관 규제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회원 가입하시면 구매를 하실 단계라면 이제 결제 직전 단계에서 광고에서 봤던 것을 덜컥 믿지 마시고 네. 최종적으로 결제할 때 그 비용이 정확한지 비교하시는 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선택된 옵션이 있을 거예요. 불필요한 건 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고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 잘 보시고 만약에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피해에 대한 증거를 잘 캡처를 하신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신고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라고 하면 제 피해를 조금 구제해 주세요. 이렇게 분쟁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네. 둘 다 무료입니다. 온라인에서 가능하니까 잘 살펴보시고 피해를 입으셨으면 권리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가 꼼꼼하게 구매 전에 가입 전에 살펴봐야 될 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님
쿠팡 사태 이후에 우려했던 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말도 나오던데요. 요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곳곳에서 많기도 하고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그런 2차 피해로 가게 되면 이거는 어떤 범죄 유형에 해당이 되나요? 네, 일단 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형법상의 사기죄입니다. 네.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범죄고요. 스미싱의 경우에는 뭐 악성 앱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돈이 이렇게 송금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악성 앱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기 때문에 컴퓨터 등 사용 사기라는 별도의 죄가 있거든요. 네. 법정형은 사기죄랑 같습니다. 이런 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특이한 건 뭐냐면 이렇게 형법상 사기죄 외에도요. 만약에 피해를 입힌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법이 바뀝니다. 특별법으로 특경가법이라고 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더욱더 엄하게 처벌하는 법률이 적용되고요. 네. 만약에 5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면 이 법에서 정한 형벌 기준, 법정형 기준으로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죠. 네, 법원이다, 경찰, 검찰이다 이렇게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이런 방식은 예전부터 사실 있었거든요. 쿠팡 사태 이후에 더 위험해지거나 아니면 특징적으로 봐야 할 게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진짜로 있었는지 이건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라든지 실명이라든지 실명을 사칭하게 되면 피해자의 실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싹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쉽게 속을 수 있는 거죠. 피해 발생 위험은 증가한다고 보고요. 그렇죠. 특히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 이력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고객님 최근 쿠팡에서 어떤 제품 사셨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네. 쉽게 빠져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타이밍적으로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걸 이용한 또 다른 범죄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피해 때문에 저희들 전화를 드렸습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현혹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위험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기관에서 절대 돈을 먼저 보내라고 연락하지 않는다. 링크 열지 마라. 또 앱 설치를 유도해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 그동안 홍보가 많이 되어 오긴 했었는데 그래도 돈을 송금하고 링크를 여는 경우들 있잖아요. 뭐 연예인이 그런 링크를 열었더니 계좌에서 거의 6천만 원이 빠져나갔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피해자 책임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일단 뭐 어떤 특정 사업자나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든지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뭐 반복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되지만 사실 피해를 입을 당시에는 뭔가 귀신에 홀렸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혹가라는 맞아요. 듯이 그냥 정말 당하게 되는데. 귀신에 혹했다.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당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런 내용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죠. 일단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의 피해자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자기 스스로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스스로 너무너무 경솔해서 이 행동이 이건 너무너무 경솔한데 이런 차원이라면 과실상계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피해자 입장에서도 많은 과실이 있다고 하면 그 과실 부분을 조금 피해액에서 좀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말씀하신 연예인 사례처럼 만약에 스미싱으로 6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이런 거액이 빠져나갔다면 만약에 즉시 신고하면 금융기관에 즉시 신고하면 대부분 환급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융기관도 이런 매뉴얼이 이미 만들어져서 이런 범죄 피해와 관련해서는 송금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막아버리거든요. 다만 이제 대부분 범죄자들은 돈을 즉시 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가자마자 인출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환급이 어려울 수가 있고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이런 취지로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거든요. 피해를 인지한 즉시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무조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이나 이렇게 사칭하더라도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요구한다면 의심부터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억해야겠습니다. 바로 즉시 그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2차, 3차 피해가 계속 발생하면은 플랫폼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쿠팡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책임 부분이죠. 이게 법정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배상을 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SK텔레콤 그 유심과 관련된 내용의 어떤 분쟁 조정 내용이 있었죠. 네. 쿠팡도 마찬가지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요. 2차 피해의 경우에는 이제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돼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나 이렇게 피해로 확대됐다라고 한다면 인과관계가 좀 인정돼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될 수 있고요. 예방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 사실을 인지한 다음에 사실 이번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잘 살펴야 되고요. 이걸 적절하게 취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는 책임이 더 가중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안한 전화 그리고 문자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연말인데요. 이 시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이라서 분주하고 또 문자나 전화도 많이 오잖아요. 좀 주의해야 할 점들, 특히 어르신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전화나 문자로 금전 요구하는 거는 의심하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긴급하다고 이렇게 막 사람을 당황하게 한다거나 사고가 터졌다 이렇게 서두르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죠. 일단 전화상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번호, 뭐 금융정보 일체 제공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출처가 좀 불분명한 문자를 받으시면 이거 클릭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앱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원격 제어 프로그램 설치 이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송금 같은 거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어르신 보호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족들이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연락 받으면 가족하고 먼저 이렇게 전화하도록 이렇게 당부하시고요. 특히나 이제 금융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당장 큰 거래가 없다면 아예 이체 한도를 낮게 설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거 만약에 큰 돈을 송금해야 될 때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체 한도 다시 늘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평소에는 이체 한도를 조금 낮게 설정. 했다가. 예. 그리고 뭐 자녀가 사고를 냈다든지 뭐 손자가 급전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다 전형적인 이런 방법. 보이스피싱이죠. 그렇죠. 주의하셔야 되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또 직원들이 집으로 방문한다는 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현금, 카드 요구하는 경우도 이건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단 의심부터 해보는 네. 게 좋겠네요. 그리고 금융기관에 사실 요즘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운동하신다는 생각으로 금융거래는 어르신들의 은행에 경우에는 직접 가셔서 처리하시는 것도 뭐 운동 겸 좋다 이렇게 네. 안전하게 그것도 뭐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생활 속의 법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한별 안병한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마일리지였습니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을게요. 오늘은 아이유의 너랑 나 들으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